67%로 신청을 했는데 금지명령 나고 보전공고 한 번도 없이 바로 개시 결정이 나신 분이에요. 네. 안녕하세요. 회생파산TV 아나운서 전지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영룡 법무사입니다. 네, 법무사님. 네. 이 개인회생 절차가 많이 복잡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중에서 어떤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실까요? 뭐 처음에 서류 준비하는 것도 이제 서류가 좀 많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네. 법원에서 이제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를 하시고 회생위원께서 보전 권고라는 걸 내시거든요. 네. 서류가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달라, 아니면 추가로 어떤 자료를 내달라,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, 이런 권고를 하시는 걸 보전 권고라고 합니다. 이게 법원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정말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 심하게 복잡하게 나오면 보전 권고가 10장 막 넘어가는 보전 권고들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의뢰인들이 일단 그 양의 멘붕이 오시죠. 그래서 이 네. 보전 권고에 따라서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뭐 소명을 준비하고 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는 과정, 이걸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게 한 번에 되면 굉장히 네. 좋을 텐데 몇 번씩 더 나오기도 하나요? 보전 권고 일반적으로 한 번은 기본인 거고요. 네. 뭐 2번 뭐 나오시는 사건도 많고 3번 나오시는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. 심한 경우는 뭐 그 이상 5번, 6번도 나오기도 해요. 그렇다면 이 보전 권고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개시 결정을 바로 네.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? 있기는 있는데 네. 이게 쉽지는 않아요. 아, 전체 사건에서 보전 권고가 한 번도 안 나오고 바로 네. 개시 결정이 나는 사건 물론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. 아,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보전 권고 한 번도 없이 개시 결정을 받기 위한 조건, 제가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 조건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어렵긴 하지만 법무사님은 그 3가지 조건을 알고 있다라는 네네네. 말씀이신 거잖아요. 네네네. 자, 그럼 보전 권고를 한 번도 안 받고 개시 네.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뭔가요? 첫 번째 조건은 아무래도 기본 준비 서류를 잘 준비하시는 거예요. 서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갔을 때 보전 권고 낼 필요가 없어지겠죠. 그래서 제가 그 개인회생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있고 또 개인회생 위원실에서 그 근무하시는 실장님들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서류가 들어올 게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게 안 들어오면 짜증난다는 거죠. 그걸 일일이 다 보전 권고에서 언급을 하셔야 되잖아요. 어떤 서류를 뭐 내주세요.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되게 힘드시죠. 그래서 서류가 잘 들어온 사건과 서류가 대충대충 막 일단 접수하고 보자는 식으로 들어온 사건에서는 일단 그 서류를 대하는 회생위원이 보기에 차이가 큰 거죠. 그래서 보전 권고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보전 권고 안 받고 개시 결정 받으시려면 처음에 준비하는 게 좀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잘 준비해서 모든 서류를 잘 제출해 주시는 거,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보전 권고 한 번도 안 받고 개시 결정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알려주세요. 두 번째 조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. 사무실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예, 서류를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. 네. 서류 준비는 사무실과 의뢰인께서 같이 각자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모아서 제출하는데 서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는 당연히 사무실에서 해드리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때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실수가 있었다. 그러면 당연히 보전 권고 나오겠죠. 서류도 잘 못 만드는 사무실이다 이런 인상을 주면 당연히 서류 검토하는 회생위원님도 좀 또 다시 한번 짜증이 나겠죠. 그래서 반복적으로 위원실에서 보전 권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뭐 전국 모든 법원에서 골고루 서류 잘 만드는 사무실이다, 믿는 사무실이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맡기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조건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보전 권고 한 번도 안 받고 개시 네. 결정 받는 세 번째 조건 알려주시죠. 이거 정말 중요한 조건인데요. 변제율이에요, 변제율. 변제율이 높은 사건에서 보전 권고가 안 나오게 됩니다, 아무래도.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이 변제율을 조정하기 위한 보전 권고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좀 더 까다롭게 따지고 이분이 변제율을 높여야 되는 것들을 회생위원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죠. 그래서 더 내라고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변제율이 높은 사건일수록 아무래도 보전 권고 없이 그냥 결정이 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.
제가 그래서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보정 권고 한 번도 없이 개시 결정이 바로 난 사건을 최근 사건 3개를 좀 찾아봤거든요. 네. 그랬더니 변조율이 역시 다 높습니다. 첫 번째 사건 보시면 변조율이 100%입니다. 100%. 네. 네, 이분은 입사 한 달밖에 안 됐고 조건부 인가도 없이 통과는 되셨지만 변조율이 100%이기 때문에 보정 권고가 하나도 없었던 분이고요. 두 번째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네요. 이분은 98%의 변제율이. 그래서 상당히 높죠. 그래서 역시 보정 권고 없이 금지 명령 나고 바로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.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건, 이거는 변조율이 그래도 좀 낮더라고요. 67%로 신청을 했는데 금지 명령 나고 보정 권고 한 번도 없이 바로 개시 결정이 나신 분이에요. 네.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지 보정 권고 없이 개시 결정이 바로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그 보정 권고 개인회생에서 정말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.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받고 개시 결정 받기 위한 조건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, 역시 국내 최고의 우리 김용현 법무사님의 꿀팁이었네요. 네,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저희 알찬 정보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